저는 2000년대 초에 LA에서 더 모던 아트 갤러리라고 거기서 개인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거기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얘기했냐면은 일본은 자신들의 미술을 갖다가 선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LA시에서도 협조하고 그래가지고 라크만 미술관 그 근방에 어마어마한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술전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난 참 부러웠어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근방에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했는가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 LA 근방에 이제 나가게 되면은 한 마을이 있다시피 한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놀란 거는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왜 그러냐면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차에 우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무슨 주차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갔던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주차장이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쓰는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요. 큰 길이 있는데 마치 한 도시가 형성된 것처럼 2층, 3층 건물들이 쫙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9일. 제가 오늘 지금 목요일인데요. 우리 용산구 이촌동이죠. 여기 살고 계시는 이건영 선생님 댁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지금 선생님 화실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우리 이 선생님 뵙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제가 작년 4월 달에 이사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김달지 선생님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요, 선생님 굉장히 공간도 넓어 보이고요. 네. 선생님의 최근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거기 선생님 여기 공간하고 여기 뭐 얘기를 좀 잠깐 더 시작하도록 하죠. 예. 선생님 저기 최근에 또 작품이 또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인 또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요. 아이고 지난번에 제가 아트 부산 디자인에 갔더니 그 뭐 리안, 아산 뭐 여러 곳에서 선생님의 작품이 많이 이렇게 갤러리를 통해서 아트페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한테 정말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판매도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동안 참 고생도 많이 해오셨는데 선생님에 대한 작품 또 이런 것들이 재평가되니까 또 옆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갑고요. 선생님의 그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 또 이런 거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저희가 이제 지금 78세니까 만으로 아유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78세 돼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네. 예, 촌사람이라 네. 또 그래서 가끔가다 광화문 지나가다가 심심풀이로 예. 이제 아무나 이제 붙들고 예. 저 혹시 예. 그 화가 이건영을 아십니까? 예. 이러면은 몰라. 글쎄 뭐 이중섭 선생이나 네. 박수근 선생이나 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저 뭐야 예? 딴 분 유명한 분 물어보면 이제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영은 그렇게 아직도 신임이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 왔는데 네. 예, 정말 기적이죠. 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네네. 예, 작품도 많이 예. 되고 예. 예, 정말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 좀 환경적으로 좀 선생님 전에보다 좀 안정이 된 것 같고요. 또 그 속에서 또 선생님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보이는 예. 작품이 근작인가요? 예, 이것도 저 올해 그린 겁니다. 예. 하트 형태인데 네. 밑바탕은 오래전에 이제 칠해놨지만은 예. 예, 그 위에다 이제 한 겁니다. 선생님 그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선생님이 작품이 미국의 뮤지엄에서 컬렉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예. 그 내용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신체 드로잉이라고 예. 몸을 가지고 이제 하는 드로잉을 한 게 1976년이거든요. 아, 예. 6년이 76년 1976년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한 거죠. 네네. 그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보니까 예. 젊은 사람들 요새 뭐 신체를 가지고 예.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그렇게 드로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나는 이제 80년대부터 내 드로잉이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 알려지니까 같이 이제 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최근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대화 시작 지점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1년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나라 한 6, 7배 정도 그런 섬들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바다 속이고 떠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막 생기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그 코로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연형 재해 때문에 등권 좀 먹지 못하는 문제 기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포화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아마 최후의 그 지구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관장님 발제해 주신 것 같이 특히 코로나 현상이 팬데믹 현상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각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사실 반성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기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그런 걸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만났다고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적당히 먹고 배가 좀 차면은 난 안 먹거든요. 원래는 그 세 끼만 먹고 그 외의 것들은 중간에 별로 안 먹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 내가 종이에다 그린 드로잉 같은 거 그런 건 전부 다 재활용 측면이 많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사더라도 포장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 김달진 선생님 계시지만 책을 붙여주고 포장해서 붙여주고, 그리고 또 어떤 녀석이 나를 갖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고발을 해가지고 용산 경찰서에 며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형이 없다고 이제 가라고 그랬지만 거기 가니까 딱 보니까 조소 꾸미느냐가 종이를 A4 용지를 무지하게 많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종이를 썼던 껍데기 있죠, 두꺼운 종이, 그게 내 눈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냐 했더니 그 방의 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가져가라. 하나만 가져가냐, 또 하나 가져가는 건 어떠냐. 좋아. 그래가지고 저도 다 꾸미고 그거 가지고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시계가 너무 높이 붙어 있는데 시계를 조금 낮추고 편하게 볼 수 있게 하고, 그 시계가 걸려 있는 곳에 내가 이 박스, 종이 박스에다가 드로잉을 해서 틀을 껴서 줄 테니까 거기다 걸어놓으면 어떠냐.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뭐 하나도 일부러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시계가 너무 붙었으면 좀 내리고 그러면 어떠냐. 그건 자기네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 관리실 팀이 있대요. 거기서 물어봐야 돼. 그래서 좋다. 하랑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실 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드로잉해서 붙여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내 눈에 딱 버려야 될 대상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 물건이 오면요, 우리 집사는 그래. 아니, 내용보다 껍데기만 봐. 왜 그러냐면 난 박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승리하는 여자 70대인데 이렇게 이뻐요. 천사고는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캔버스 사이즈대로 2호, 0호서부터 다 잘라가지고 쟁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아마 여기 리안 대표님도
아시고 여기도 아시지만 몇천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재단에서 쌓은 거예요. 그 종이 박스에다가 내가 신체 드로잉을 하잖아요. 거기다 붓에 물감이 묻어 있어요. 그 붓을 갖다가 비누라든가 기타 등등 수돗물에다 계속 빨아서 내버려요. 그래야 붓이 깨끗하고 그다음 딴 거 쓰고. 근데 나는 이미 묻어져 있는 그 색깔을 종이에다가 다 칠해서 바탕을 다 칠해서. 그래서 거기다 그려놓은 거를 전시해도 물론 되겠지만은 그때 내가 그리면서 붓에 묻었던 색깔을 갖다가 계속 칠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사이즈대로 정확하게 재서 해놨기 때문에 그 몇천 개를 갖다가 색깔이 다 틀리니까 전시해도 진짜 그건 장관일 거예요. 만약에 박스 그 종이 전시한다면 오시겠죠? 그 희한해요. 색깔이 아주 고상합니다. 왜 고상하냐면 이건영이가 쓰는 색깔도 고상하지만 이게 또 딴 색깔하고 섞여가지고 아주 오묘한 색깔들이 나오네. 그걸 다 칠해. 그럼 공예가 그만큼 줄잖아. 그러니까 공예를 줄이려고 내가 한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들로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물감을 갖다가 씻어서 버린다는 게 아까워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쳐. 그래서 우리 집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들어오는 것도 내가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서로 순환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환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세계성을 만들고 그 세계성을 만든 그 원칙들이 상호간에 협정하고 상호간에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제도화해가지고 제도의 법칙을 만들어서 그걸 끌고 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독재고. 선생님 다른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돼요? 예. 그 이번 전시가 생태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현상적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거 보면 이제 네. 이건용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하트 아니면 부채 네. 아니면 뭐 이런 뭐 버들가지 예, 그런 예. 것들 도상은 있고 바탕에 이제 뭔가가 있다. 예, 라는 예. 것만 어떤 변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럼 이번 전시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재탄생인가요? 바탕이 있다는 거? 말하자면 기계론적인 논리로 얘기한다면 손 기자가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유하고 또 이미지를 통해서 그 바깥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시대는 이 이미지 대량 생산을 하는 체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의 건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의 디자인 뭐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 이미지들을 왜곡시키고 합성시켜가지고 그래서 작품을 하는 것들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미지를 합성시켜가지고 갖다가 그냥 엉뚱하게 결합시키고 그러는 것이 오늘 젊은 작가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이미지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아래층 척 들어오게 되면은 전면에 붙여져 있는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는 바다 파도 치고 하늘을
그렇게 돼 있는 사진이 걸려져 있는데 그 작품은 어떻게 했냐면 화면 뒤에서 물감 진한 물감을 갖다가 손을 남겨가지고 붓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를 크게 연결을 위에서 때렸어요. 때리고 그 다음에 색깔이 또 섞여야 되니까 밝은 색깔을 갖다 해가지고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회화 현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색깔들이 섞여서 톤을 만들고 어떤 현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과잉된 수분들에 의해서 흘러내리고 그리고 서로 믹스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회화 밖에서 회화를 본 거야. 회화 안에서 본 게 아니야. 근대 회화에서부터 종교화라든가 이런 주제의 어떤 데서 탈피해가지고 회화를 보기 시작해서 유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입체적인 다각적인 그 시점을 갖다가 화면에다가 놓는 방법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성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회화 안에서 특징들을 찾아 나가면서 완전히 회화라는 내부 안의 법칙성 속에 회화를 갖다가 가동을 했어요. 그걸 난 해방시킨 거죠. 뭐냐면 바깥에서 회화를 현상을 보니까 첫째 인간의 신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체가 쓰여지고 그것이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평면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상이 회화라는 것을 나는 회화 밖에서 보고 그것도 그렇게 본 습관이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현상학자들 현상론자들 현상학자들 형이상학이라든가 관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탈피해 가지고 세계가 갖고 있는 대상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또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과 같이 부딪히고 그 있는 그 현실에서 사유하기 시작한 현상학에서부터 내가 스스로 나는 철학을 갖다가 그 철학에 갖고 있는 조그만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건 그 철학가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철학을 조류를 만들어 놓는가 그거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든가 또 그 다음에 구조주의 또 그 위에 나타나는 비트겐슈타인 이래로 언어학 측면 뭐 이런 것들 또 탈구조주의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탄생됐는가 그 인간 사유의 한 분파들이니까 난 그런 측면에서 본 거죠. 봐서 내가 회화 바깥에서 회화를 봤다는 거는 현상학을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또 회화하는 걸 이제 보니까 조각하는 거는 입체적으로 뚜들겨서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회화는 바깥의 액션, 신체의 액션이 가해지고 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회화 지상론자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의 선은 내부에서 파생돼서 탄생된 것이다. 그 내부 조건들에 의해서 거기서 또 파생돼가지고 선 하나가 탄생된 거지. 이거는 딴 데서 온 게 아니다. 근데 안 해. 나는 이벤트 하는 사람이고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선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70년대부터 내가 뭐 얘기하면요. 평론가들은 권영우 씨 알고 있어. 우리 알고 있어.
어떻게 남의 생각을 아십니까? 우리는 해외 잡지라든가 미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론서를 다 봤죠. 이건영이가 마치 해외 미술을 따라다니는 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었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나를 포함해서 내 그룹들이 얘기했던 걸 끊임없이 미술 평론가들이 기록을 했으면 한국 현대 미술사가 됐을 거예요. 이론이 되고.